혹시 세상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 들어보셨나요? 오늘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긴 이름이 던지는 이 간단한 질문에서부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네,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고요. 심지어 현재 가장 긴 이름으로 공동 1위입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길어진 걸까요? 그걸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보시면요, 한 60년 동안 아파트 이름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포 아파트처럼 위치만 딱 알려주는 이름이었죠.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 건설사 이름이 붙기 시작하고 2000년대부터는 우리가 아는 레미안이나 자이 같은 브랜드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에 센트럴리니 포레니아는 특별한 애칭, 이른바 펜네임까지 붙게 된 거죠. 단순한 주소에서 아주 복잡한 마케팅용 문구로 진화한 셈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숫자로 보면 확 와닿는데요. 90년대만 해도 평균 4.2자였던 아파트 이름이 2023년에는 9.86자가 됐습니다. 거의 10자에 육박하는 거죠. 2배 이상 길어진 겁니다. 아니, 그럼 이 길고 긴 이름에 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걸까요? 한번 해부해보듯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를 예로 들어볼게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지역이고 그 안에 빛가람이라는 마을 이름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건설사 브랜드인 대방 엘리움이 붙고 여기에 특별함을 더하는 펜네임 로얄 카운티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1차라는 순서까지. 이게 바로 공식이에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름이 길어지는 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방금 본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예요. 지역 이름, 건설사, 펜네임 이렇게 여러 요소를 공식처럼 합치다 보니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이유인데 여러 건설사가 같이 아파트를 지으면 서로 자기 브랜드를 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름이 또 길어지죠. 세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뭔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려고 센트럴, 파크 같은 외국어 펜네임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자산 가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름이 화려하고 길수록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4가지가 맞물려서 지금의 긴 이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자산 가치에 대한 믿음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아파트 이름을 유명 브랜드로 바꾸기만 해도 평균 7.8%나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 탑5입니다. 1위가 25자인데 공동 1위가 또 있네요. 재밌는 건 여기 이름들을 보면 나주, 파주, 화성 이런 신도시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새로 짓는 곳이다 보니까 브랜드 경쟁이 훨씬 치열하고 그게 고스란히 이름에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길어지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그러니까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77.3%의 시민들이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고 헷갈린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8명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일부러 이름을 어렵게 짓는다. 이게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황당하게 느끼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닌 게 실제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어요.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헷갈리는 건 기본이고요. 우편물이나 택배 배달할 때, 또 위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출동할 때도 비효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위치랑 상관도 없는 유명한 동네 이름을 가져다 쓰는 좀 꼼수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행정서류 처리할 때도 골치 아프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이름을 10자 이내로 짓고 어려운 외국어는 좀 쓰지 말자고 권고한 건데요. 다만 이게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규칙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라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최상위층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은 어떻게든 더 길고 화려하게 지으려는 대중적인 고급 아파트 이름들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9원 한남, PH129 청담. 아주 짧고 간결하죠. 진짜 부자들에게는 긴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독보적인 가치를 상징하니까요. 역설적이게도 최고급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단순함이 진짜 럭셔리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 사회가 건물의 이름을 짓는 방식을 보면 그 사회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